엄마는, 그러니까 제 새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니는 새엄마의 친딸이었지만 언니와 저랑 싸우면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언니보다 저를 더 먼저 챙겨주었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저를 혼내도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언니를 혼내지만 언니를 더 사랑한다. 그래도 엄마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하려는데 제 엄마가 저를 버리고 새엄마가 저를 키워줬다는 사실이 흠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혼할 남자는 있는 집안의 엘리트 남자였거든요. 저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새엄마에게 큰 그저 그런 여자였고요. 남자와 제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제 생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평생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생모가 찾아와도 절대 만나주지 말자. 나를 찾아와 나를 버린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한들 그 이유 따위 들어주지 말자. 그 이유가 타당해도 절대 용서하지 말자. 그런데요, 결혼을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내 뿌리가 누군지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를 키워준 엄마에게 말할까 하다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모를 한번 보러 갈 뿐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생모가 제 직장 앞 커피숍으로 왔어요. 저는 생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을 텐데 제 나이라고 믿을 만큼 동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분위기를 압도하더군요.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 왜 보자고 하셨어요? 너 결혼한다고 들었다. 내가 네 엄마 자격이 없는 건 맞다만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결혼하는 걸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제 아빠는 3년 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빠 아내분한테 3년 전인가 내가 연락했어. 제 엄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구나. 너가 취업 준비 중이라 예민한 시기라 날 만나면 안 된다고. 이번에도 전화했는데 너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한 시기라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도 널 키워준 분이니 그분 허락을 받고 널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은 허락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한테 직접 연락한 거야. 우리 엄마가 현명하게 대처했네요. 저 그쪽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도움요? 제가 거지예요? 내가 널 두고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 근데 이제는 너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성공했다. 가만 보니 사업하는 여자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나를 버린 여자인데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 여자가 돈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지만 나는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관계는 나도 처음이야. 언제든 연락해라. 필요하면. 여자는 제 앞에 자신의 명함을 놔주었습니다. 누가 내 엄마예요? 날 낳기만 했으면 엄만가? 나한테는 날 30년 넘게 키워준 엄마가 있어요.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런 고귀한 단어가 그쪽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커피숍에서 나왔습니다. 여자의 당당한 태도와 말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뭘 기대했던 걸까요? 화가 가슴속에서 터져 제 몸을 폭발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저를 키워준 엄마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너 좋아하는 콩나물이랑 다른 반찬 좀 해왔다. 가슴속 화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엄마, 나 콩나물 싫어해. 엄마랑 언니가 좋아해서 나도 좋아하는 척 했던 것뿐이야. 언니가 엄마 닮아서 콩나물 좋아하는데 나는 친딸이 아니니까 콩나물 안 좋아하면 친딸 아닌 거 티날까봐 좋아한 척 한 거예요. 나 콩나물 안 좋아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한 건. 네가 왜 내 친딸이 아니야? 너 내 딸이야. 맞잖아. 엄마 새엄마잖아요. 옷도 몇 달 입으면 헌옷이 돼. 신도 몇 달 신으면 헌신짝이 되고. 근데 난 널 30년을 넘게 키웠어. 그런데도 아직도 새엄마야? 왜 말 안 했어요? 뭘? 그 여자한테 연락 왔다고 왜 말 안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 하다가 엄마는 내가 말하는 게 누군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네 생모. 만났니?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잔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났구나. 엄마는 힘없이 반찬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콩나물이 쏟아졌어요. 네가 콩나물을 안 좋아하는지 몰랐다.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몰랐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을 반찬통에 담아냈습니다. 감기가 들려나? 아이고, 주책이지. 눈물이 나네. 네가 치워라. 그러더니 도망치듯 제 집을 나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가는데 어느 부촌 단독주택 마을로 들어가더군요. 두 분 다 교수님이신 예비 시부모님은 기품이 있어 보이더군요. 그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네,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무슨 사고셨을까? 아버지는 평생 노가다를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운 적이 많았고요. 그날은 유독 더 부끄럽게 여겨지더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포크레인이 아버지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랬구나. 저도 모르게 예비 시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어머님 상심이 크셨겠다. 그래,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실까? 엄마는 식당에서 주방일 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생모는? 제 생모에 대해서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님께 말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 번 뵀어요. 뭐 하시는 분일까? 사업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사업?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주는 고급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생모는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그쪽 분야에서는 유명한지 인터뷰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 인터뷰 중 이런 것도 있더군요. 회장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시는 동기가 뭘까요? 제가 결혼은 안 했고 남편은 없지만 딸이 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애 아빠랑 매일 싸웠어요. 둘 다 어리기도 했고요. 애 아빠는 폭하면 저보러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아이는 아빠가 잘 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생각나고요. 언젠가 그 딸을 만나면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았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딸이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딸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딸이 절 만나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사진 속 생모를 보니 예비 시부모님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그때 이후로 서운했는지 매일 하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요. 저는 엄마에게 연락은 하지 않고 생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생모는 너무 반가워하더군요. 네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고맙다.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 뭘 원하는데? 시댁에서 강남에 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명의는 남편 될 사람 앞이고요. 근데 그 집의 반은 제 돈으로 사고 싶어요. 그래서 명의를 당당히 남편이랑 제 이름 둘 다 넣고 싶고요. 강남 아파트 반 돈을 대달라? 네.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네?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큰 걸 생각한 건 아니라서. 내가 강남 아파트 살 돈은 있다만 너무 큰 요구 아니니? 도움을 주시겠다는 건 그쪽이었잖아요. 너한테 다 줘도 안 아깝지. 내가 그래서 돈을 번 거고. 너는 나를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그런 나한테 강남 아파트에 돈 반을 대달라니까. 그건 무슨 예의지?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는데. 같이 산 부모한테도 다짜고짜 20억, 30억을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줄까? 아무래도 네 아버지랑 그 여자가 널 잘못 키운 것 같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주제에 어따 대고 우리 부모 욕을 해요. 나야 1000번 1000번 욕먹어도 마땅한 존재지. 자식을 버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돈 요구하는 애로 키운 건 네 부모도 반성해야겠다. 하긴 나도 네 때는 뭘 몰랐어. 그래서 널 버린 거고. 근데 너도 살다 보면 알 거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다는 걸 알면서 절 찾아온 거예요? 그쪽에서 나한테 뭘 주지 않으면 내가 그쪽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업가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네 뿌리는 나니까. 너가 내 피를 받았으니까. 너는 그래도 나한테 끌릴 거다. 뿌리 좋아하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 자식을 버린 여자가 일이 당당해도 되나요? 나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야. 그래, 내가 강남 아파트 반 대줄 수 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지 않겠니? 못 이기는 척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반 대주면 이제 내가 네 엄마가 되는 거야. 널 키워준 엄마는 버리는 거다. 와,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해요? 사람이에요? 날 키워준 엄마를 저한테 버리라고요? 너는 내 피를 받았으니까 충분히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혼주석은 내가 앉고 싶어. 집에 오는 길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당당한 여자의 모습에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 당당함의 원천인 돈과 성공이 부럽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 그러니까 저를 길러준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하냐? 너 콩나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콩나물 안 가져왔어. 시금치 해왔다. 시금치도 언니가 좋아하는 거잖아. 은혜야, 너 왜 자꾸 억지 써? 너 시금치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요. 그건 언니가 좋아하는 거야. 콩나물도 시금치도 다 언니가 좋아하는 거야. 시금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오기를 부리고 있었어요. 은혜야, 네 생모 만나도 돼. 네 생모 부자인 거 나 알고 있어. 생모가 너 결혼할 때 도와준다고 하면 받고. 천륜인데 끊을 수 있겠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엄마의 얼굴은 슬펐습니다. 강남 아파트.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주눅들지 않는 삶. 그런 삶이 꿈꿔졌어요. 엄마는 나 없어도 괜찮죠? 언니 있으니까 괜찮지? 네가 없어도 괜찮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어느 부모가 자식 없이 살 수가 있어. 나는 친딸이 아니니까. 엄마는 나보다 언니를 늘 더 사랑했으니까. 가슴속에 맺혀온 말을 기어코 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네 언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야. 그치만 너도 내가 밤새 눈물로 키운 딸이다? 나라고 너가 마냥 편했겠니? 어린 너가 날 밀어내는데 내 마음이 타들어가 죽겠더라. 네 마음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산 줄 넌 모르지? 네 사랑 얻으려고 보낸 내 세월이었어. 네 언니랑 너랑 다르게 사랑했을 뿐 똑같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다. 네 언니랑 너랑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나는 둘 다 사랑했다. 거짓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졌어요. 나는 네 생모한테 연락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 네가 나 버리고 갈까봐. 이제 네 아빠도 죽었는데. 나한테는 네가 주옥 같은 딸인데 네가 부자 엄마 나타났다고 갈까봐.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은혜야, 엄마는 너 행복하면 된다? 생모 만나도 돼. 엄마 괜찮아. 그 여자한테 신혼집 반값 내달라고 했어. 강남 아파트 말이야. 그러니까 해주겠대. 잘 됐다.
잘 됐어. 이 애미가 못 해주는 걸 네 생모가 해준다니까. 너무 좋네. 잘 됐다, 은혜야. 대신 엄마랑 이제 인연 끊으래. 주저앉았던 엄마가 가까스로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다리가 후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랑 인연을 끊으라고? 내가 네 엄마인데 인연을 끊으라고? 저는 생모의 딸이 틀림없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고 간 생모처럼 저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엄마, 나 평생 주눅 들며 살았어. 친딸이 아니어서 주눅 들어 살았고, 아빠가 노가다 하고 엄마가 주방일해서 그게 좀 부끄러웠어. 근데 나 이제 결혼해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나 강남 아파트에 내 명의도 집어넣고 당당하게 살래. 그리고 천류는 천륜인가 봐. 내 친엄마가 궁금해. 은혜야, 그 생모도 만나고 이 엄마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은 인연을 끊는다고? 그 생모만 네 엄마가 된다고? 하늘 아래 엄마가 둘일 순 없잖아. 나 그 여자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살아볼 거야. 엄마는 다시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우는 엄마의 모습을 마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 결혼식 날 혼주석에는 제 생모가 앉았습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제 언니도 초대하지 않았고요. 시댁에서 준 돈과 제 생모가 준 돈으로 강남 아파트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생모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어느새 부잣집 딸이 되어 있었고, 그제야 남편의 집안과 비슷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모와 승마를 배우고 온 날, 유명 셰프가 하는 파스타 집에 갔어요. 그날 메뉴는 콩나물 냉 파스타였습니다. 콩나물을 보자 엄마가, 그러니까 저를 키워줬던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결혼식 전날 네 아빠 아내분이 날 찾아왔더라. 엄마가 지금의 엄마를 찾아왔다니. 엄마 이야기에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구나. 널 잘 부탁한다고. 착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 네가 콩나물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우리 은혜 콩나물 좋아한다고. 어제 식당에서도 콩나물 무침을 2접시나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울었어. 우리 은혜는 콩나물을 싫어한다고.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근데 은혜야, 너 콩나물 좋아하잖아. 너 콩나물이라면 사죽을 못 쓰잖아. 안 그래? 맞아요. 저 콩나물 좋아해요. 그렇지? 나는 네 아빠 아내분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나 싶었어. 널 키웠다고 널 뼛속까지 아는 건 아닌가 봐. 어서 먹어. 유명한 셰프가 해서 그런지 맛있긴 맛있다. 파스타에 있는 콩나물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어요. 은혜야, 왜 울어? 콩나물이 맛없어서요. 맛없어? 그럼 다른 데 갈까? 콩나물이 너무 맛없어.
엄마가 해주는 콩나물 무침이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지금이라도 달려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엄마 콩나물 무침을 제일 좋아했다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거 알고 있다고. 나도 엄마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영원히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사실일까요? 30년 넘게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생모를 택하는 이 여자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던데, 이 여자분을 평생 키워온 엄마는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딸이 다 크자 그제서야 나타나서 엄마 노릇 하겠다는 생모는 이제야 자기 몫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을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